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산하기관으로 편입해 국가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방만한 경영과 기관, 비위 등을 이유로 일부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부천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됐는데 현재 부천이 운영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국가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입장문을 발표하셨는데 부천시 입장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시가 출자해서 만든 시 산하기관이고 토지, 건물, 자료도 전부 부천시 소유고요. 실제 진흥원 운영도 시 예산을 출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책 사업을 진흥원에서 좀 수행하고 있긴 한데요. 지난 25년 동안 부천의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육성해왔던 기관이고요. 앞으로 부천시가 설계하고 있는 그런 실감형 콘텐츠 또 인공지능 데이터를 결합해서 또 우리 상동 영상문화단지와 더불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콘텐츠 산업이 가는 과정에서 진흥원도 위상이 커져야 되고 또 역할도 커져야 될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느닷없이 국가기관을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정치권은 방만 경영과 비위 등을 이유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국가기관화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가장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일단 첫째로는 부천시 또 진흥원 그리고 만화계 등과도 전혀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 목적에 진흥원의 국가기관화를 설정했다는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확인이나 그다음에 일부 진흥원의 운영이 방만하다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지금 정상화돼 가고 있고요. 앞으로 위상과 역할도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이해가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 목적을 설정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김만수 시장 시절에는 이 국가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논의가 상당 부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제기된 문제는 아니라는 건데 지금과 그때 부천시의 입장이 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시의 기조가 변하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체계는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재정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까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 부천시와 진흥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들을 부천시가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고요. 업무가 일부 중복 콘텐츠 진흥원과 중복되거나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좀 통합하고 그다음에 국가 예산 지원을 좀 확대하라 이런 쪽에 그때는 중점이 있었고요. 지금 앞으로 좀 일부 그 사이에 또 시대 환경 변화가 좀 있었고요. 디지털로 전환되고 그다음에 이 콘텐츠 산업이 부천에서 앞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진흥원이 부천시와 더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부천시의 그런 콘텐츠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기관이기 때문에 약간의 위상 변화도 좀 있었다고 보이고 시대 환경도 좀 변했다고 그때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운영 등의 방식이 일부 변화될 가능성이 존재해야 하는 거죠? 부천시에서는 지금 건축 중인 웹툰 융합센터 운영이나 앞으로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구축되게 될 그런 실감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그런 콘텐츠 산업 전 분야에 우리 진흥원이 함께하고 앞으로 그런 산업과 진흥원도 성장하고 기업들도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어서 아마 역할이 좀 지금보다는 좀 커질 것 같고요. 만화뿐만 아니라 만화 연계되는 그런 실감형 콘텐츠, 그다음에 그 밖에 애니메이션 또 다른 콘텐츠 산업도 좀 지금보다는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진흥원이 좀 더 지금보다는 비중이 높아지고 역할도 커지고 이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덕천 부천시장 입장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